여러분,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고비를 만나게 돼요. 상급 학교 진학도 그런 고비들 중 하나겠죠. 고비를 넘을 때마다 나의 목표와 희망사항이 있게 마련인데, 행여나 그 목표가 그 당장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하는 어떤 커다란 존재가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합격해도 감사하고, 행여나 불합격했다 해도 당장은 서운하겠지만 길게 보면 그것도 감사하게 될 일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우리 모두 힘내서 우리가 맞닥뜨릴 새로운 도전을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화이팅! 예, 3학년 친구 여러분, 입시를 치르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합격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혹시 실패한 학생에게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25살에 대학 입시를 치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옮기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여러분, 입시 준비하고 또 입시 치르느라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여러분의 3년간의 노력이 이제 오늘 하루 결과에 의해서 방향을 잡게 될 텐데요.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거고, 결과를 우리가 모를 뿐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거죠. 시험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 시험의 결과에 따른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방향을 잡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에 대한 숙고, 각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좋은 결과, 여러분이 원하던 결과 또는 원치 않는 결과, 어떤 것이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깃들어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어떤 숨어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읽고 또 잘된 대로 또는 계획대로 안 된 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시험에 임하는 그거보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항상 안타까웠었거든요. 이 시험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마무리를 정말 잘하는 그런 것을 배우면 앞으로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의 많은 일을 겪을 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예원이 친구들. 그동안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들 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이었고 마음이 짠할 정도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심에 서 있네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건 항상 빛나는 예원인이라는 자존심을 잃지 말고 지내기를 바래요. 선생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큰 뜻임을 기억하고 어디에서건 그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예원 파이팅! 여러분 사랑합니다. 얘들아, 시험 보느라고 정말 너무 수고 많았어.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시험 자체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근데 결국은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좀 돌아갈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계속 앞으로 갈 수 있기를 선생님은 기도할게.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어. 얘들아,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입시 치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는 크게 될 아이들이니까 그걸 꼭 믿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3학년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입시라는 힘든 과정을 견디고 이겨낸 여러분들 대견하고 참 수고했단 말을 해주고 싶고요. 모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라는 힘든 과정을 이겨낸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하는 3학년 한문과 친구들, 어느덧 입시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네요. 그동안 준비하면서 혼도 많이 나고 또 스스로 자책도 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나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과정을 보면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에 상관없이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그래도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한 번 더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거라고 자신이 마음 먹고 한 거니까 자신을 믿고 더 화이팅 하길 바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3학년 음악과 친구들 입시를 치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몸도 많이 힘들고 또 무엇보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당분간 조금 잘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붙은 친구들은 붙은 친구들대로 또 결과가 좋지 않은 친구들도 마음을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치 않는 우연일 수도 있고 또 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절대자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모든 일이 다 포함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잘 수용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남은 예원에서의 시간들이 더욱더 알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한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의 예원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안녕. 우리 3학년 여러분, 입시라는 힘든 과정을 해내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과나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예요. 쌤은 여러분 나이대에 어떤 과정을 해내고 성과를 얻는 게 내 전부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너무 여러 번 이런 과정을 겪고 실수, 실패도 많고 또 성과도 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 전부가 아니고 나의 한 부분이구나, 내 일부분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쌤은 좀 많이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모두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9일 제풀이고요. 여러분들 발표 나는 날이라죠. 여러분의 선배들하고 늘 그렇게 얘기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예고 입시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려는 예술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타고 한 3, 4층 올라가는 일이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조금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혹시 못하더라도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계단으로 올라가면 다리에 힘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못 보던 걸 더 많이 볼 수도 있죠. 그러니 엘리베이터를 타건 계단을 가건 여러분이 가려는 그 건물 끝까지 올라가는 일이 중요하지 엘리베이터 안 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이런 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편안하게 오늘 하루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수고하셨고 누구보다 훌륭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 2021년 25번째 2학기 8번째 채플입니다. 정동을 묵상하다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3 입시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기대온 만큼 애써온 만큼 떨리고 소중했을 텐데요. 그렇게 애써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이든 여러분들은 보다 더 성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더 깊어진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 어떨까요? 그리고 결과는 결과일 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합격, 불합격이라는 몇 글자로 자신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절대 허락하지 말아주십시오. 충분히 수고한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며 교장 교감 선생님과 목사님, 전공부서 선생님들의 격려 인사를 앞에 담아보았죠. 선생님들의 진심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보다 잘 살아내봅시다. 그러고 보니 이제 입시가 끝났으니까 2학년 여러분 차례네요. 화이팅! 오늘 채플 기도는 3학년 8반 최민규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은 같은 반 선교부장 최린 학생이 준비해 주었고, 특별 찬송으로는 서울예고 1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보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합니다.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에게 탁월한 예술적 재능과 그 재능이 만개할 수 있는 인내를 주셔서 이렇게 예원이라는 장소에서 모여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학생들이 한 해의 결실을 보는 가을날까지 학교 생활을 무사히 보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3학년 학생들이 그간 노력한 결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대한 홍해 앞에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불안과 긴장으로 억눌릴 때마다 평안이 되어 주셨고,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회복의 원천이 되어 주셨으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격려와 용기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와 비전을 품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힘입어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뛰어넘어 학생의 삶에 함께 하시어 학생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혹 학생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생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격려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다음 단계를 잘 계획하도록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폭넓게 생각하도록 하소서. 하나님, 입시 이후에도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의 단계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는 관문에 이르게 하시고 고등학교라는 더 큰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진로를 바르고 정직하게 밟아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2학년 학생들이 같은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사랑하는 3학년 학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영향력을 2학년 학생들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입시라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이 학생의 마음 속에 당신의 평화와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1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 동안 전공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후회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전공과 학업에 임하도록 하시게 하옵소서. 1년 동안 건강과 집중과 효율성을 더하도록 하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매 순간마다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시되 입시가 내 예술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을 덜어 주옵소서. 오히려 입시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느님이 이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작은 도구이자 과정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믿음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볍게 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랑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중압감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뜻과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곧 학교에 들어올 당신의 사랑하는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이 신입생들이 그간 어린 나이에 경험한 입시에 대한 중압감, 어려움 등을 훌훌 털어버리고 예원학교 학생으로 즐겁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결실을 맺는 가을날에 모두 건강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예원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 채플이네요. 오늘은 3학년들의 예고 입시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하지요. 예원 입시 때도 그랬겠지만 붙고 떨어지는 당락의 결과 앞에서 마음 졸이는 것 당연하겠지만 그 결과보다 앞선 여러분들의 성취와 이미 이룬 성장을 의심하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합격한 친구들에게는 진심 어린 축하를, 또 원치 않는 결과 앞에 속상한 친구들에게는 이제부터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될 그대들의 인생길에 축복을 미리 전합니다. 지난주 채플 기억나실까요? 경향신문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의 이름값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경향신문사가 있던 이 건물에 대해 잠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있던 자리는 지난 9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던 자리였고요. 세월이 지나 1961년 라디오로 시작하여 1969년 TV 방송국을 준비하던 문화방송 MBC가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내 1969년 8월에 사옥을 완공합니다. 1969년생이니까 목사님과 나이가 같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1세대 건축가였던 김수근 님이 설계한 정동 MBC 사옥의 하층부 1에서 8층까지는 방송국으로, 또 상층부 9에서 18층까지는 호텔로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어서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졌답니다. 밖에서 봐도 상층부, 하층부 나뉘는 지점이 명확하죠. 9층에 호텔 라운지 럭시가 자리했고 10에서 19층까지는 문화관광호텔의 객실로 쓰였는데 호텔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해서 객실은 임대사무실로 바뀌었다네요. 건물 외형도 독특한 편인데요. 목조 건축물을 연상시키면서도 콘크리트 기둥이 드러나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창문은 TV 브라운관을 본떠 만들었고 옥상에는 송신탑을 설치했어요. 건물이 완공됐을 때만 해도 정동 일대에 고층 빌딩이 거의 없어서 옥상에 오르면 광화문 일대와 북한산, 경복궁, 청와대, 남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 도심의 랜드마크였다고 합니다. 이후 문화방송은 여의도로 옮겨 지금의 일산, 상암 MBC로 자리 잡게 되었고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이 건물은 경향신문사의 사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뒤편, 그러니까 우리 학교와 캐나다 대사관 사이 길 끝에 놓인 지금의 상림원 아파트 자리에는 예전 문화체육관이 있어서 명랑운동회나 각종 공개방송 등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첫째를 낳고서 그 이름을 므낫세, 곧 잊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잊게 하셨다 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갑절의 열매라는 뜻이라는데요. 번성과 창성함을 의미하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라는 의미를 이름에 새겨 넣은 것이죠. 오늘 이 체포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은 잊을 수 있는 므낫세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특별히 우리 3학년들에게 에브라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듯 요셉은 자신의 아이들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아니, 성서의 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을 언제 어떻게 떠올리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죠. 우리는 올해 정동을 묵상하다 시리즈로 채플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채 닿지 못한 정동과 예원학교를 이렇게라도 새겨가고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공간을 기억하는 방법은 각자 다들 차이가 있겠죠. 누군가는 음식점의 풍경으로 정동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함께 다니던 친구들의 얼굴과 이미지로 정동과 예원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동을 기억하면, 예원을 기억하면 무엇이 생각나게 될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정동과 관련된 기억을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14년째 예원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기억은 당연히 여러 선생님들과 정동 근처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며 얘기 나눈 기억, 또 학생들과 이 동네를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20여 년 전쯤으로 가면 연애하면서 덕수궁과 정동길을 참 많이 걸어 다녔고, 이제는 다 커버린 딸들 어렸을 적에는 소풍처럼 이 동네를 놀러 다닌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30여 년 전으로 가면 대학 시절 오가던 길과 또 선후배들과 어울리던 기억도 이 정동길에 남아 있고, 지금은 우리 예원이 채플 드리고 있는 정동교회 그곳에서 신학생, 전도사, 목사로 살아가며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하던 기억과 함께 또 함께했던 교회분들도 기억이 나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4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로 가면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이 있습니다. 성우이자 연극배우, 탤런트셨던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이 동네를 걸어가며 여기가 MBC야 라고 하시던 지금의 저보다 젊은 날에 우리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는 듯 합니다. 그 옛날 동양방송 TBC가 서소문 쪽에 있어서 대본을 받거나 녹음하러 가실 때 저를 가끔 데리고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의 뾰족 구두와 코트, 그리고 손에 쥐어주시던 중국식 공갈빵이 담긴 누런 봉투, 그런 것들로 몽글몽글 기억의 덩어리가 되어 정동은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면이 바로 MBC 정동사옥, 지금의 경향신문사 이 건물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정동과 예원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며 아마도 오래도록 잊기 어려운 공간과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서대문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그저 차를 타고 씩 지나가도 오늘 경향신문사, 예전 MBC 정동사옥이 살짝 보이면 그 안쪽 정동 골목과 그 세월에 대한 기억이 스멀스멀 밀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 이름 짓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과 공간을 허무하게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정동과 예원,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로 오늘도 하루 꽉 채워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채플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 내리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스승과 모범,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 거룩함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같이 계셔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의 은총이 이 채플과 함께한 모든 이들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이름을 가진 모든 예원인들, 그리고 오늘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3학년 친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